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교시에는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로어 컬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도 알고 어떻게 경기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가상의 팀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실제 게임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플로어 컬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컬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컬링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컬링 종목과 그 컬링 종목은 이제 동계 스포츠의 하나로서 얼음 위에서 그 컬링의 핀을 굴려서 점수를 득점하는 것이지만, 이 플로어 컬링은 겨울이 아니고 이런 얼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바닥에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유즈 스포츠의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플로어 컬링을 통해서 대회도 하고 다양한 동호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스포츠이자 생활체육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플로어 컬링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규칙과 그리고 이러한 스킬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로어 컬링을 하기 위해서는 푸시라는 동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푸시라고 하면 이제 민다 라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플로어 컬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로어 컬링의 스톤 역할을 대신 이 자석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시라고 한다면 출발선상에서 이 스톤공을 잡아서 쭉 미는 동작이 바로 푸시 동작이 되겠습니다. 푸시 동작을 할 때는 우리가 스톤 모양이 손잡이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스톤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 손잡이를 잡고 우리가 여기 특정할 곳을 타겟판을 보고 쭉 밀어주는 동작을 푸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플로어 컬링이기 때문에 빙판에서는 이러한 바퀴가 필요 없지만 바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톤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쭉 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푸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는 바로 스톤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쭉 밀어주는 것이 바로 푸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모나게 쳐져 있는 곳은 바로 하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우스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집이라는 뜻이죠. 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컬링에서 집은 어디일까요? 집은 바로 이 점수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우리 플로우 컬링도 아이스 컬링과 동일하게 누가 더 여기 가운데 있는 점에 우리의 스톤이 누가 더 많이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승부를 가르는 경기로서 우리가 기존의 대면 수업일 때도 보치와 보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경기와 동일하게 보치아인 경우에는 하나의 표적구를 두고 이 표적구에 누구의 공이 더 많이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다면 이 플로우 컬링도 마찬가지로 여기 표적구의 가운데 부분에 누가 더 많은 스톤을 밀어넣는가에 대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스톤을 손잡이에 잡아서 밀어내는 쭉 미는 푸시 동작과 그리고 하우스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로우 컬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컬링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드로우, 테이크아웃, 그리고 프리즈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던지기, 밀어내기, 붙이기라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로우라는 던지기와 푸시, 밀다와 매우 흡사한 뜻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푸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밀어내는 동작까지를 우리가 푸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우 컬링에서는 득점을 하기 위한 그런 득점을 하기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푸시에서 드로우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로우라는 말뜻은 던지기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쭉 밀어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드로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우스의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정해서 나는 여기에 타겟을 정하고 푸시할 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스톤을 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쭉 넣어서 내가 원하는 이 표식에 딱 붙는 것, 여기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로우 동작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기술인 테이크아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시킬 때도 안에서 드시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가실 건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테이크아웃을 이용해서 커피잔을 들고 카페에 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 컬링에서 말하는 우리가 테이크아웃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판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정씨가 스톤을 가지고 푸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여기 제일 가운데에 드로우를 했습니다. 여기에 검정씨가 스톤을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우리 정혜씨 차례일 때는 정혜씨가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스톤을 어디다가 밀어 넣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검정씨가 매우 잘 집어넣어서 여기 플로우 컬링의 가장 높은 득점인 곳에 공을 집어넣었다면
우리는 이 공이 없어야지 우리 정희씨 팀이 이길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범정씨가 매우 잘 드로우 했을 때 우리 정희씨는 정확한 요 범정씨의 스톤을 목표로 정하고 드로우를 해서 이것을 테이크아웃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희씨가 스톤을 쭉 밀어서 범정씨의 스톤을 정확하게 친 상태에서 이 범정씨의 스톤은 결국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희씨가 범정씨의 스톤을 밀어내고 가장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플로우 컬링의 테이크아웃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엄청 잘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크아웃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플로우 컬링은 바닥에서 실내나 실외, 야외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된 새로운 뉴스포츠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플로우 컬링 동호회도 있으며 실제 대회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게임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컬링의 바닥이 아이스, 얼음이 아닌 일반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이 스톤의 바퀴가 달려있고 스톤 위에 손잡이를 잡고 우리가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푸시라는 동작은 이 바퀴로 된 스톤을 손잡이로 잡고 밀어내는 이렇게 스톤을 쭉 뻗는 동작 자체가 푸시라는 동작이고 밑에 있는 이 하우스라는 말은 우리가 플로우 컬링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타겟판 밑에 점수판을 바로 하우스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 상황에서 범정씨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정확하게 푸시를 했으면 이건 바로 드로우라는 우리 플로우 컬링의 한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정씨가 정확하게 드로우한 스톤에 이번에 여희씨가 올까요? 여희씨가 쭉 해서 이 범정씨의 스톤을 쳐냈을 때는 바로 테이크아웃이라는 우리 플로우 컬링의 두 번째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 기술인 이 프리즈라는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라는 동작은 붙이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플로우 컬링 판을 보고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라는 기술은 우리가 정호씨가 공을 드로우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인 후에 우리 승현씨가 이 공을 정호씨의 스톤을 쳐서 다시 득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세이씨가 다시 공을 던져서 던지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우리가 요런 모양의 스톤이 점수판에 표시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승현씨의 공이 점수판에 가장 잘 붙어있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에 붙어있기 때문에 승현씨의 팀이 1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범정씨, 정우씨, 세희씨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정희씨, 여희씨, 승현씨, 상훈씨가 점수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리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정희씨 팀이 여기서 1점이 아니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훈씨의 스톤이 드로우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 정우씨의 스톤과 세희씨의 스톤보다 더 가까이 가운데 점에 위치해 있으면 우리가 심판이 와서 측정을 해본 후에 상훈씨의 공이 우리 두 상대팀의 공보다 더 가운데에 붙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2점이라는 점수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희씨도 정확하게 붙이고 정혜씨도 정확하게 이런 모양의 스톤을 우리가 점수판에 완성시킨다면 우리는 총 1점, 2점, 3점, 4점으로 토탈 4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팀 공에 붙이는 프리즈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 팀의 공에 가깝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 공에 가까이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는 왜 상대편 팀의 공에 가깝게 붙여야 될까요? 바로 점수를 덜 주기 위해서입니다.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범정씨의 공과 세희씨의 공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상훈씨가 마지막 주자일 때의 경우입니다. 상훈씨가 마지막 스톤을 던져서 이 2점이라는 점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크아웃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스톤을 벗어내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 팀의 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훈씨가 정확한 드로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점수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이 공이 뒤로 맞고 앞으로 갈 수도 있으며 우리가 이 스톤의 간격이 이 두 개의 스톤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2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상훈씨는 최대한 이 공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상대팀은 원래 2점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상훈씨의 공으로 인해서 이 공보다 더 가깝게 스톤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2점에서 1점만 그 1점만 우리가 실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점과 2점, 1점 차이가 매우 중요한 게임인 만큼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이전보다는 1점을 실점한 후에 다음 세트의 경기에서 우리가 2점을 획득하면 더 유리한 것을 생각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즈라는 이런 플로우 컬링의 기본적인 그런 규칙이 아니고 다시 자르고 뭐라는가 이렇게 붙이는 것이 플로우 컬링의 이제 프리즈라는 이 붙이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기 3개의 동작을 응용해서 우리가 범정시팀, 정예시팀으로 나누어 실제 시뮬레이션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정시팀은 3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대4 팀게임 되겠죠? 그러면 경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플로우 컬링의 점수를 내는 방법도 알았지만 실격이 되는 경우도 알아야겠죠. 실격이 되는 경우는 요 라인 그리고 이 가운데 라인을 벗어나게 된다면 여기 두 라인을 스톤이 던졌을 때 벗어나거나 스톤을 던졌을 때 이 가운데 요 선을 넘지 못하면 이러한 공들은 바로 이렇게 엔드볼이 되게 됩니다. 엔드스톤이 되게 됩니다. 죽은 공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공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의 스톤을 던질 때마다 매우 신중하게 던져서 우리가 이 라인을 넘고 이 하우스 안으로 최대한 근접하게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이 바로 드로우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범정시팀과 정의시팀의 시뮬레이션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정시가 첫 번째 툭을 해서 우리 범정시의 스톤이 쭉 지나가서 아쉽게 가운데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혜씨는 정확하게 드로우를 해서 정가운데 공에 해서 현재까지 점수는 정혜씨 팀이 1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 정호씨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정호씨는 바로 테이크아웃이라는 기술을 생각해서 드로우 후 정확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시 범정시 팀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시의 팀은 지금 현재 요 공보다 이쪽 스톤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톤이 아무 때나 가면 우리가 점수를 내기가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1점을 가지고 있는 이 스톤이 이 스톤으로 테이크아웃을 한다 해도
뒤에 스톤이 붙여있기 때문에 이 공이 나간다는 그런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는 10시가 드로우에서 최대한 이 1.0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우리 세이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누가 1점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 바로 10시가 던진 공이 현재 1점으로 정혜씨 팀이 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씨는 이 3개의 스톤을 다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다 부딪히게 테이크아웃 기술을 이용하면 공이 다 흩어지면서 우리 세이씨가 1점을 우리 범정씨 팀이 1점을 획득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다시 승현 씨의 드로우를 해서 이 공을 쳐내게 된 상황에서 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이 공을 친다 해서 지금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판을 전부 다 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우리 마지막 주자 상훈 씨는 마지막 기술인 프리즈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점에 최대한 붙이기 위해서 이 자기 팀의 스톤을 보고 쭉 푸시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경기가 마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3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우리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팀별 스포츠 게임으로서도 매우 협동이 중요한 스포츠 중 하나인 플로어 컬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현재 시뮬레이션으로는 우리 정희씨 팀이 1대0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이기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플로어 컬링에 대해서 실제 스톤도 만져보고 실제 스톤의 손잡이를 잡아서 우리가 하우스에 넣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우리 오늘처럼 했던 이런 시뮬레이션을 실전으로 우리가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2교시에는 플로어 컬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